원포인트 주식 레슨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전히 핫한 주제인 생성형 AI에 관해서 얘기 나눠보기 위해 김세희 연구원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도 미국에서 AI 테마주가 급등했는데요. 최근에 빅테크들의 AI 동향이 좀 어떻게 될까요? 저희 지난 촬영 이후 최근에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주말 그리고 월요일, 화요일까지도 계속해서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대표적으로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오픈 AI의 GPT-4 발표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제 코파일럿 공개라든지 구글의 워크스페이스 같은 이제 새로운 모델들이 굉장히 많이 공개가 되었고요. 이제 미드저니라고 하는 이제 이미지 생성 AI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로운 버전들이 계속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주목할 만한 포인트는 마이크로소프트랑 아무래도 구글일 것 같은데요. 이제 구글 같은 경우는 이제 람다 기반의 챗봇인 바드라는 것을 공개를 했고요. 실제로 이제 예상만큼 시장의 반응이 좋지는 않았기 때문에 한 3배 정도의 3배 이상의 성능을 이제 앞으로 더 공개를 하겠다라고 이제 밝힌 상황이고요. 그래서 가장 많이 이제 좀 관심이 있었던 건 아무래도 마이크로소프트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코파일럿이라고 하는 마이크로소프트 365에 이제 GPT-4 기반의 AI를 붙인 어떤 서비스고요. 아무래도 저희가 워드나 PPT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할 때 이 모든 것들을 자동화해 줄 수 있는 어떤 서비스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이제 관심들이 있는 것 같고요. 실제로 가장 반응이 좀 뜨거웠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구글이 지금 AI 시장에서 맞붙고 있는데 둘 중에 어느 곳이 더 승자가 될 것 같으세요? 사실 이제 아무래도 검색 엔진 부분에서 가장 맞붙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해주시는데요. 사실 저는 이제 이 둘이 가장 큰 경쟁자다라고 보기보다는 굉장히 조금 더 시야를 넓혀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그 이유 중에 대표적인 게 AI가 경쟁할 시장이 저는 이제 검색 엔진보다 더 큰 시장들이 많이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고요. 실제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 GTC 이제 2023 개발자 컨퍼런스라고 하는데 이제 여기서 소프트웨어부터 하드웨어까지 전부 다 이제 본인들이 이 시장을 선점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금 논외로 빠져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만약에 언어 모델 그 자체가 OS가 된다, 그러니까 운영 체제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는 애플의 이제 15%에서 30%에 가까운 이제 플랫폼 이제 세금을 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걸 피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가장 큰 요인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지금 이제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가 될 수 있지만 조금 더 확장한다라고 했을 때는 엔비디아나 애플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보고요. 여기서 아직까지는 가장 위에 있는 게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로 보인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오픈 AI가 이제 GPT-4를 등장시켰잖아요. 저도 그 발표 영상을 보고 굉장히 놀랐는데 이게 기존의 챗GPT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저희가 키워드로 설명을 하면 챗GPT는 유니모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GPT-4는 멀티모달이라고 불리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용어가 조금 생소하다 보니까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챗GPT는 이제 텍스트만 입력이 가능했다라고 했을 때 이제 GPT-4는 이미지까지도 입력이 가능한 거고요. 한마디로 저희가 텍스트 투 텍스트 모델이 이제는 이미지 투 텍스트까지가 가능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성능도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GPT-4가 학습량만 많은 게 아니라 실제로는 어떤 기억할 수 있는 데이터 양 자체도 굉장히 많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픈 AI 측에서 GPT-4의 파라미터를 정확하게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챗 GPT보다는 학습량이나 데이터 양 자체가 많기 때문에 조금 더 많다라고 이제 추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픈 AI가 이제 GPT-5 출시는 좀 언제쯤 가능할까요? 이제 사실 출시가 일주일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굉장히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개발자분들이 트위터나 특정 사이트에서 GPT-4의 개발 이미 진행 중이다. 그리고 연내 출시가 가능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돌았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이제 아마 올해 12월 중에 훈련이 맞춰진다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빠르면 올해 말 사실 GPT-5가 아니더라도 그 사이에 있는 모델 정도는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공개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해외 빅테크 업체들 말고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국내 빅테크 업체들이 좀 AI 관련해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GPT-4 출시하자마자 굉장히 국내에서도 이제 뜨거운 반응들을 많이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일주일 만에 이 국내에서도 이 GPT-4를 서비스에 적용을 하거나 적용을 검토한다라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도 아무래도 가장 관심이 많을 네이버랑 카카오 위주로 설명을 드리면 가장 큰 특징은 한국어에 최적화된 서비스를 우리는 하겠다라는 거로 저희가 보면 될 것 같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서치 GPT라고 하는 하이퍼클로바 X라고 하는 이제 7월에 공개될 모델입니다. 이제 이걸 기반으로 어떤 이제 GPT 모델을 이제 구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카카오는 저희가 많이 사용하는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채팅 데이터 이제 이거를 AI를 활용해서 이제 구축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빅테크 업체들 말고 좀 국내 중소형주 중에서 주목할 만한 기업들이 있을까요? 사실 이제 굉장히 범위가 넓은데요. 뭐 예를 들어서 MOU를 하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본다라고 했을 때는 뭐 네이버 모멘텀이 있는 플리토라든지 혹은 한컴 오피스 같은 경우도 이제 저희가 한컴을 마이크로소프트처럼 이제 뭐 네이버의 GPT를 사용해서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겠다라고도 이제 많이 발표를 했고요. 뭐 셀바스 AI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여러 업체들이랑 MOU를 맺으면서 우리도 뭐 AI 관련해서 디지털 교과서를 만들겠다 혹은 뭐 특정 어떤 서비스를 고도화하겠다라는 걸 굉장히 많이 발표를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구축했다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이제 이런 뭐 MOU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나마 삼성 SDS에서 이제 실제로 처음 인수가 있었던 게 이제 엠로라고 하는 AI 업체가 정도 가장 크게 좀 주목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러한 생성화 AI의 등장으로 바뀔 미래가 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이제 제가 굉장히 조금 뭔가 이렇게 주목할 만한 그 문구가 있어서 이제 조금 가지고 와봤는데요. 엔비디아의 이제 CEO 젠슨 황이라고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이제 그 분이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AI는 아이폰 모멘트가 시작됐다라는 말을 이제 했습니다. 이제 그 말은 즉슨 초거대 AI가 이제 연구실 밖을 나와서 상용화가 되는 과정에서 2007년도 아이폰 등장에 이제 빗대서 설명을 한 거고요. 저희가 아이폰 등장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어플들이 쏟아졌고 그러면서 모바일 시대가 굉장히 이제 도래를 했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는 AI 등장으로 인해서 일의 미래가 굉장히 바뀔 것 같다라는 이제 말을 한 거고요. 이제 아무래도 그럼 AI를 기반으로 해서 인간의 어떤 창의성이 굉장히 극대화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초개인화의 어떤 서막이 시작된 것이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이제 들었고요. 그래서 어느 때보다 굉장히 본질을 빠르게 파악하는 게 좀 중요해지는 시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김세희 연구원님 모시고 생성형 AI에 관해서 좋은 말씀 많이 나눠봤습니다. 다음에는 더욱더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만나요.